리포트를 보신 대로 북한이 나흘 전 1차 살포 때 2배가 넘는 양의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노림수는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물풍선 260여 개를 살포했는데 이번에는 2배 이상 많은 600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오늘도 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예, 이미 계획을 수립했어요. 북한이 지난 5월 24일 정치국 확대회의 김정은이가 주관하는 회의를 열었고 예. 거기서 총참모부 보고와 국방성이 관련 계획을 승인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28일 날 260개를 예. 날려보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풍선이라는 게 그냥 마음 먹는다고 보내는 게 아니고 북풍이 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북에서 남으로 부는 예. 바람이 불어야 그때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8일 날 가능했고 어젯밤에 이제 한 건데 양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모두 합치면 900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더 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 이미 양을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놨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중단해라 하는 지시가 내리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보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정부는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북한에서 이런 경고가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NSC 상임위원회를 일단 개최를 해서 예. 전반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일단 강구할 것 같은데요. 아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확성기 설치라든지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어떤 의도는 정말 갈등을 최고조화시키겠다 이런 의도 같아요. 결국 지금 우리 시민단체에서 지금 뿌리고 있는 어떤 전단을 정부 차원에서 뭔가 차단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조치가 없다라고 그러면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남하를 시키는 그런 전략을 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대북 확성기 방송 뭐 등 이거밖에 없는데요. 아마 그거 선택하기는 꽤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심리전이 본격화되면서 더 긴장이 고조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당분간은 북한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어떤 이 민심의 악화, 즉 그동안 이제 대북경당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판결이 나면서 실효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이제 우리가 너무 오니까 좀 대북 전단 이거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국내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마 지속적인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주민들의 아파트 단지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 같고요. 풍선 안에 유해 물질이 들어있었다면 굉장히 좀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만약에 유해 물질이 들어있고 그것이 인명살상으로 이어진다면 네네. 이건 단순히 심리전이 아니라 예. 물리적 공격이죠. 침략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상응한 조치를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일단 우리 군과 당국은 북한의 이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격추시켜서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네네. 그 과정에서 또 떨어지는 그 무게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그럴 때문에 수 있죠. 예.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데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전문가들 폭발물 처리반이라든지 화생방 요원이 직접 가서 혹시 위해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이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해서 그 비난의 화살이 관련 단체와 정부로 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걸 중단하는 압박이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김정은의 이런 오물 정치, 오물 테러를 중단시키려면 그들의 의도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이런 차분하고 이 침착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는 서울 정부청사 주위에도 이게 떨어졌었거든요. 유해 물질이 이때 만약에 있었다면 물론 없었지만 안보에도 굉장히 좀 큰 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TV도 가까운 외교부 청사 예. 옥상에도 일단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실에 떨어지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북한의 전략은 이제 오물로 단지 이제 돼 있지만 아마 북한은 지금 현재로서는 목적은 일단 우리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뿌리는 거지만 예. 또 군사 전략적으로 보자면 자, 북풍이 불 때 이 풍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느 지점에 정확히 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일단 모아진다고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이것을 오물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안심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의도를 가진다고 그러면 조금씩의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 이제 유해 물질 이상의 여러 가지 물질들을 넣어서 만약 그게 발견된다 그러면
정말 국내에는 굉장한 공포감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이 상황에서 충분히 우리를 공략할 수 있는 무기로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단순히 지금 북한의 이런 전략들이 우리에게 불편한 심정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여기에 점점점 어떤 내용물의 강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우리 군이 이게 낙하했을 때 수거하는 전략, 과연 이게 정답인지 이것조차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낙하할 때 한다 그러면 혹시 이것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거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저는 연구를 해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물로 추정이 되지만 이 풍선을 발견했다. 그러면 만지거나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군이 수거하고 또 신고받아서 접근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뭐 단순히 오물이다, 쓰레기, 담배꽁초 뭐 이런 것들이지만 거기에 또 유해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가까이 하거나 만지거나 하기보다는 일단 발견하면 당국에 신고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군 합참이 발표한 내용을 우리가 유의 깊게 보면 이 풍선을 날리는 원점부터 포착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유해물질이 들어있어서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점을 완전히 타격하는 조치를 취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 조치도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오후에 이제 NSC 상임위 확대 회의를 연다고 그랬어요. 원래 기존 멤버뿐 아니라 확대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합참이라든지 여러 그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원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아마 회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부에서는 이 오물풍선으로 이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북한의 심리전 과연 통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심리전이 통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예. 아마 우리 국민들도 북한이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또 이런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일상화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이런 지금 전략 자체 보면 굉장히 싼 값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싼 값에 실질적으로 남쪽의 어떤 여론을 움직여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자, 지금은 이제 600개지만 만약 이게 이제 계속 배수로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은 크게 돈이 들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방식의 어떤 여론 조작이 통한다 그러면 또 국내 일각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공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 특히 이제 그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된 단체들이 이제 지금 현재도 계속 북한에 이제 전단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일부 야당에서 나올 수 있다든지. 그래 될 경우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또 민심도 거기에 흔들릴 수가 있고 지금 아마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좌시하고만 있을 수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북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할 경우에 자신들이 손해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오물풍선 자체가 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북한은 전단이나 풍선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유독 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는 민감한 좀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걔네들이 지금도 계속 삐라와 노절한 물건짝들을 들이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응도 아주 강력한 버벅송 대응을 가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2020년 김여정 부부장의 비판 성명 하루 만에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했고 또 강행 처리했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북한의 행태를 보면 과연 이 대북전단 금지법 강행 처리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보면 김여정의 저런 어떤 강력한 이야기 있자 말자 바로 당시에 이제 여당이 입법을 했고요. 또 정부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안에 이제 저런 실질적으로 뿌리겠을 경우에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법률을 만들었어요. 당시에 이 법률이 만들고 난 다음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단체에서도 굉장한 반발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유국가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통제국가고 그러면 자유국가가 통제된 국가의 어떤 새로운 소식들을 전달하고 하는 행위를 이걸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 이거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약 실정법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국제 여론, 그다음에 미국 유엔뿐만 아니라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 법률이다. 즉 국민의 어떤 자유권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대북중단 금지법을 위헌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은 처벌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어떤 국가의 어떤 국시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은 통제국가잖아요. 예. 좀 전에 김여정 봤지만 저렇게 심하게 어떤 반발한 이유가 뭐냐면 주로 우리 전단에 가면 이제 김정은 일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거기에는 뭐 달러라든지 또 먹을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평양 같은 데는 통제가 됩니다. 예. 근데 평양 이외의 어떤 도시에 이게 뿌려질 경우에 평양 이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걸 수거하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 산으로 가서 수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잖아요. 예. 달러 같은 거라든지 거기 안에 먹을 거라든지 USB 안에 보면 우리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다 넣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저렇게 하는 이유도 그만큼 김정은 체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나 비판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일체 뭐 언론이 통제된 사회니까 그만큼 효과가 컸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북한의 체제를 어떤 면에서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어떤 자유의 무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NSC 소집이 되고 또 우리 정부도 좀 강하게 이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강력한 조치라는 게 정확히 좀 어떤 옵션들이 있을 것 같고 북한의 심리전에는 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예, 사실 대남 심리전 북한이 먼저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70년대 이후 최근 들어서까지 우리가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심리전에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북한은 우리의 대북 심리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정말 제가 뭐 회담 대표로 나왔을 때도 늘 사정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말이죠, 우리 국민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 북한이 목함 지뢰 도발을 했습니다. 예. 우리 부사관 2명이 다리를 잃었죠. 네. 예, 예. 그래서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을 향해서 뼈 아픈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그게 뭐지? 확성기였습니다. 예. 2004년에 꺼졌던 확성기를 천안함 폭침 때도 안 켰는데 이때 켰습니다. 11년 만에. 김정은이가 화들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48시간 내 중단 안 시키면 전시 체제 돌입이다. 그래도 안 끄니까 결국은 황병서하고 김양건이를 판문점에 내려보내서 2+2 회담이 있었고 남북 회담 역사상 북한이 도발한 것을 남북 합의에 잘못했다 사과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만큼 북한에게는 뼈아픈 조치였다는 겁니다. 예, 예. 그 뼈아픈 조치를 언제 중단시켰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회담 때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중단시켰습니다. 예, 그랬죠. 결국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로서는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주재하는 정치국 회의에서 이걸 결정을 했고 국방성이 나서서 이걸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국민 위험하죠? 불안하죠? 우리도 군 당국에서 대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남북 합의에 의해서 묶여 있었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는 겁니다. 방법 많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우리는 확성기, 전광판, 우리 군이 하는 대북 전단 살포 이거는요. 북한 김여정이가 그걸 뭐 쓰레기, 오물, 뭐 잡동사니 그랬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보배와 같은 겁니다. 이걸 보내주는 조치를 취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감내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우리 국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전 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은요, 풍선뿐만이 아닙니다. 이 북한은 연일 GPS 전파 교란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 교란으로 우리 측 선박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취하는 것 같아요. 네. 혼란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아마 군은 제가 알기로 뭐 다른 어떤 이 GPS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군은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지만 민간이 쓰는 진짜 여러 가지 GPS가 교란될 경우에 이런 위험성이 있고 만약에 교란이 돼서 북측의 NLL을 넘어간다 그러면 납포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서로 간의 갈등을 굉장히 더 고조시키는 이러한 행위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보면 지금 위성 발사가 실패를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압박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예. 국민 생활이 굉장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떤 우리 측에다가 떠넘기기 위한 동시다발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선박들, 이 GPS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군에서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이게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만약 이 순간에 어떤 면에서 뭐 이 NLL을 넘는다고 그러면 북한은 또 이걸 빌미로 해서 또 한 번의 어떤 도발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이야기는 여기까지.